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다. 부모와 아이가 조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워크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워크맘 오픈 채팅방에도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딸의 아이자 사회복지사고 또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교육 강사인 조현이라고 합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네. 교육 여기도 되게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 조금 아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이 친구들이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이 조금 보완하고 조금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에서 만들어진 거고 UN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부모교육이에요. 부모교육 하면은 부모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있고 뭔가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다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자 약간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부모교육이라서 유럽식 나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라 저도 배우면서 되게 위로도 되고. 강한 부모 교육? 네. 그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약간 서울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에서 그 어린이 보호연맹이랑 이제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이랑 어쨌든 거기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사를 계속 양육하는 역할을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전담으로. 그리고 그 인증은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맺어서 하고 있고 그 독일에서는 가끔씩 이제 강사님이 전문가가 오셔서 파견해서 이제 뭐 워크숍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심화 과정도 하고 계속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한 6주 교육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어도 그냥 일반인도 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은 그래도 그냥 관심이 있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꼭 강사로 활동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고, 또 이제 심화 과정은 조금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거나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배웠을 때 조금 더 소화지죠. 왜냐면 그 심화 내용이 이제 소아 정신적인 부분이라던가 소아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그래? 공부해보세요. 같이 한번 어울릴 것 같아. 재밌어요. 어떻게 하다 사회복지를 하실 생각이셨어요?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이 좋으시고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제가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이 됐을 경우에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서 뭘 하고 싶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대학을 글로 가보자 해서 이제 갔었고, 그걸 하면서도 약간 특수교육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아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경력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내가 그런 누군가를 특수한 도와주는.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명감 있어. 뭔가 그런 거 쉽지가 않은데 되게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런. 제가 이제 사실 7살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었어요. 태어나서 거의 몇 달 안 돼서 나가서 있다가 이제 학교는 그래도 한국에서 다녀야지 라는 양가의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고 유아기가 한국에서 유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친구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밖에 나가면 다 일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장난치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사회적 언어에 그 언어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글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렵고 사회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상처를. 상처가 생겼고 그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이 그때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다음에 뭔가 언어적으로 누군가를 소통하지 좋아해. 않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게 이제 동기가. 동기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로 이제 계속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어떤 점이 힘들고 좀 재밌고 그래요? 네. 재밌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다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 좀 덜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뭐 뭔가에 하나의 결핍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강도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쵸, 그쵸,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뭐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상식이 내가 살아왔던 거에 맞춰서 내 상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험. 그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좀 생기면 이게 이제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좀 좀 생기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일 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만나는 사람과 또 어쨌든 저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한된 그 자원이라던가 이게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혹시 막 그런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거나 뭐 장애인들을 뭐 그럴 때 혹시 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뭔가를 해준다기보다 그냥 내가 공포스러움을 느끼면 적정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자극을 덜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저처럼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와도 그 다음 대처가 가능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조금 힘들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고 뭔가 대하는 게 어렵다 하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취업을 엄마들이 사회복지사로 할 때 꿀팁.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건 학자은행제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 루트 중에 내가 가장 잘 만든 걸 선택하면 딸 수 있고 2급은 사실 그렇게 해서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소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이수한 거에 실습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이 나오고 그게 이제 2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급은 국가고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1급 자격증이 나오고 요새는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1급이 있어야지 좀 취업에 유리한 근데 거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기간은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사회복지사 학자은행제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잡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습하고 그 자격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국가고시라서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이게 2월 달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합격률이? 저 때는 30%였는데 어렵네 그러면. 이게 너무 배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실상 기관에서 채용하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부족해요. 공무원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꼭 1급이 없어도 가능해요.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는 꼭 사회복지사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내가 이쪽이 좀 뜻이 있어서 사회복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대학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실습 기관들이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궁금했어. 실습을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저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구인구직이랑 실습 기관이 나와요. 보통 이제 지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기 중 보통 3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주로 기관에서는 방학 때, 그러니까 대학교들 방학 때 많이 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팁 같은 건 드릴 수 아. 있어요. 저도 실습 담당자였기 때문에 뭐 실습을 할 때는 어쨌든 그 교육이니까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 네, 거죠. 네, 네. 그냥 인턴처럼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식비랑 그 실습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기간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공공적인 부분이 조금 개입되다 맞아요. 보니까 뭐 정부 지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또 후원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려면 뭐 아동 돌봄이나 뭐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던가 또 뭐 활동 지원사를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 양성소라던가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창업 과정까지가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그쵸, 거는 그쵸. 알고 있고 되게 덕분에 많은 또 사회 구조, 복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우린 또 늙잖아요. 이제 그 복지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혹시 수입 같은 거는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직함이 딸리고 안 딸리고 차이도 크고요. 그 일하는 기관이 복지관이냐, 뭐 센터냐, 그 다음에 생활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보육원 같이 아이들이 쭉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있고 주로 이제 그런 기관들은 호봉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호봉부터 시작이라 네,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은 음. 급여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선의 기업체에서 있는 경력만큼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복지적인 차원으로 뭐 근무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굉장히 많긴 하죠. 그럼에도 병원이라던가 정신과라던가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일선의 기관보다는 좀 더 받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래도 뭐 최저 시급에 보다는 훨씬 더 받으니까. 하시면서 막좀 보람찼을 때 있었어요? 좀?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를 지켜보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게 어렵게 준비는 했지만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값진 꼭 필요하다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하길 잘했구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푸른 하루를 보면서 여기다 한번 담아가야겠다 이따가.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 어쨌든 저도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가족 사업을 계속 담당을 했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아이가 조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요새 경계성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이제 장애인은 아닌데 이제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장애인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근데 또 일반 아이들은 아니고 이 애매한 이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껴있는 아이들이 맞아, 굉장히 맞아. 많은데 요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기도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뭐 느린 학습자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하고 뭐 학교에서도 막 기초학습 심화과정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집안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부모도 좀 교육시켜주고 아이도 좀 다듬어주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걸 이제 뭘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그림책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좀 이용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분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잘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파티를 하는데 그때 그 부모 교육 수업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이트도 주고 이번 기회에 엄마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한번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화이팅!